이야, 이게 결국은 또 바뀐다고? 그런데 왜 항상 전기차 관련 보조금은 이런 식인 거지? 이런 와중에 기후부 장관 답변이 이게 맞나? 네, 안녕하세요. 스포일러 김승현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기후부가 발표한 새로운 보조금 평가 기준이 많은 논란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게 참 영상을 다 보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국 기업을 왜 보호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 이러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저는 이게 좀 황당했던 게 영상을 다 안 보는 분들이야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적어도 비판 댓글을 달려면 영상을 다 보고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해야 하는 게 기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영상에서도 핵심이 뭐였나요? 현대차그룹을 진짜로 지원하려면 새만금 투자 관련해서 세제 혜택 같은 걸 별도로 만드는 게 훨씬 낫다, 이런 거였죠. 이게 어떻게 자국 기업을 보호하지 말라는 걸로 받아들인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테슬라나 해외 기업들을 위한 것도 아니었죠. 오히려 애매하게 강제성을 부여하면 한국은 그게 역풍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컸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그런데 어떻게 해외 기업에 대한 강제성을 그렇게 치밀하지 못하게 설계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비판이었거든요. 일단 결론적으로 기후부가 결국 이렇게 나온 새로운 기준들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관련 지적을 했는데 이걸 우려했던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해 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살짝 걸리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답변이 심하게 말하면 좀 황당했거든요. 이건 특히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거 뭐 정치적인 거 아니고요. 여야를 떠나서 항상 문제됐던 전기차 보조금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소영 의원이 어떤 내용을 지적했고 김성환 장관의 답변은 어떤 지점이 문제가 됐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자, 일단 기존에 나왔던 새로운 보조금 기준의 문제점을 알고 가야 오늘 내용을 이해하시기 좋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구분을 좀 해야 하는데요. 우선 취지 자체는 오케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가 들어가 있다는 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용이었죠. 우선 기후부 스스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취지 자체를 왜곡해버렸습니다. 원래의 취지는 뭐다? 저렴하고 성능 좋은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거였고요. 이건 엄연히 소비자 지원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기준이 등장하면서 소비자 지원 정책이 아닌 산업 지원 정책으로 비틀었다는 게 문제였고요. 물론 이 기준이 기업들이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이었다면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상 현대기아차 말고는 달성할 수 없는 조건들이었다는 게 가장 문제였고, 서비스만 같은 것에 배점을 주는 건 동의하지만 국내에 연구시설을 짓고 생산시설을 짓고 특허도 해외 특허는 인정해주지 않고, 이런 건 단기간에 가능한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시장 규모의 차이와 강제성의 실효성도 외면한 기준이라는 게 가장 컸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정도의 규모,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땅과 자원이 있다면 강제성이 크지만 한국은 전기차 연간 판매량이 20만 대 남짓이기 때문에 이런 규모로 강제성을 부여하면 역풍을 걱정해야 한다는 거죠. 왜? 오히려 이런 강제성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해외 기업들이 철수하는 걸로 끝난다면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중국이 역으로 우리 기업한테 강제성을 부여하게 되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꼴이 될 수 있다. 이게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보조금 영향력 자체도 과거보다 많이 줄었는데 이것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고 했죠. 사실 이게 진짜 소비자들한테는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사실상 지금은 보조금 없으면 살 수 없는 전기차가 현대기아차입니다. 테슬라 같은 차들은 최근까지 계속 가격을 내렸었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을 안 받아도 나름 괜찮게 살 수 있는 차가 됐고, 국산차랑 가격이 겹치거나 오히려 더 저렴한 거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건 역으로 말하면 원래의 보조금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게 현대기아 전기차라는 건데, 문제는 이건 결국 여전히 가격을 내리지 않은 원래의 보조금 취지를 제대로 따라오지 못한 기업한테만 보조금을 주도록 설계했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기업과 시장 상황에 비해 한참 뒤떨어지는 기준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전기차 보조금은 점차 줄여나가도록 계획과 타임라인을 잡고 아예 현대차그룹이 시작한 미래산업투자 관련한 지원을 해주라는 거였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중국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텍사스 오스틴 같은 곳인데요. 세제 혜택 형식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의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했고 구체적인 계획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라 이거죠. 이건 진짜 순수하게 자국 기업을 위한 지원이고, 이렇게 되면 새만금 지역 일자리도 늘어나게 되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즉 구매 보조금의 취지까지 굳이 비틀어가며 할 필요 없이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더 확실하고 논란도 덜하다는 게 제 의견이었고요.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들도 현대차한테 보조금 안 주는데 왜 우리만 호구처럼 해외 기업들 편의를 봐주라는 거냐,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건 팩트와 전제가 뒤틀린 주장입니다. 우선 미국은 우리나라한테만 강제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미국 외의 모든 해외 기업들한테 동일하게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는 사례고, 시장 규모와 강제성의 강도도 우리랑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 어렵죠. 중국은 보조금은 없지만 세제 혜택을 보조금과 같은 맥락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유럽도 아직 일부 국가들은 보조금을 시행 중이고 우리나라 차들도 당연히 보조금을 받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한국 차들이라고 보조금을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급 대상에 우리나라 차들도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셨죠? 그럼 이제 기후부의 입장을 들어봐야 하는데, 우리가 항상 의문을 품었던 게 뭔가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처음 시행한 뒤로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부부터 기후부까지 왜 항상 전기차 관련 정책은 어딘가 허술하거나 빈틈이 있거나 대중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이 컸죠. 일단 이소영 의원이 예결위에서 평가 항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이게 지난번과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고 중요한 전제 내용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정량평가 항목입니다. 첫 번째, 기업 신용평가 등급 배점 10점. 기업의 신용도가 낮으면 서비스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타당한 기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 법인의 신용평가 등급만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유명 대기업이라도 본사의 신용도를 무시하고 한국 지사의 자산과 수익, 매출만 봅니다. 현대 기아차는 당연히 만점을 받겠지만 메르세데스, 벤츠, 테슬라, BMW 같은 유수의 기업들은 한국 지사의 신용만 평가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몇 점이 깎이고 들어갑니다. 그다음 보급사업 수행기간 배점 10점. 국내에서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만 10점을 받고 3년 미만이면 1점을 받습니다. 신규 업체는 여기서 9점이 깎이고 들어가기 때문에 80점이 벌써 코앞이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기존 업체만 보호하겠다는 기준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투자 현황 5점. 연구개발 많이 하면 좋은 차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최근 3년간 국내에서 수행한 연구개발에 투입한 금액 500억 이상이어야만 만점을 받습니다. 사실상 국내 업체를 제외하고는 빵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항목입니다. 특허 보유 출원 현황. 좋은 차는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 특허를 기준으로 점수를 배점하는 건 합리적이어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국내에서 출원한 특허만 점수를 받습니다. 전 세계 특허가 수천 건이 있어도 국내에서 20건 특허를 채우지 못하면 점수가 깎입니다. 그러면 같은 기술을 이 점수를 받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똑같은 기술을 특허 출원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당연히 전기차의 가격이 높아지겠죠. 자, 결국 지난번 영상과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해외 기업들이 충분히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이면, 그리고 이게 실제 가격 인하에 도움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내용을 놓고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떤 생각으로 내놓은 걸까? 기후부 내에서 충분히 검토를 안 한 건가? 이런 거죠. 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장관이 답변하는데 그 장면도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김 의원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그런 문제나 오해가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주무장관으로서 요 세부의 배점까지를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조금 정책이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 세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차원에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내연차보다 아직 한국의 전기차가 더 비싸기 때문에 그 가격의 그 차이를 줄여주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국내의 산업보호와 국내의 일자리를 늘리는 쪽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의 경쟁과 보호가 적절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주신 요 세부 방식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맞는 수준에 맞게 평가의 틀을 정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지를 적절하게 반영했는지에 대한 약간의 오해와 혹은 실제로 그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이미 이제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 배점과 관련해서 오해가 있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은 빨리 검토를 해서 이 차를 판매하거나 혹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데에서 오해가 없도록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검토한다고는 했으니까 이건 오케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건 물론 장관이 모든 사안을 다 검토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중요한 정책은 장관이 직접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걸 국민들이 지적하기 전에 그런 지적이 없도록 내놓을 수는 없었던 걸까요? 이건 반대로 말하면요. 만약 이 논란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소영 의원 같은 사람들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지지를 안 했습니다. 그럼 이거 그냥 넘어갔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진짜 몰랐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요. 어떻게 보면 국가 산업을 좌우하는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걸 장관의 세부 검토 없이 발표했다면 그것도 문제 아닐까요? 이걸 왜 짚고 넘어가야 하냐면 전기차 관련 정책이 항상 이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부 부처의 시스템을 살짝 아셔야 하는데요. 장관은 정권이 바뀌거나 어떤 이슈가 있으면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은 거의 안 바뀝니다. 자, 이런 전제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전기차 보조금 관련한 논란은 계속해서 있었죠. 실효성이 없거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효과가 미비하거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대기아 전기차는 가격을 많이 안 내린 것이기도 합니다. 보조금이 진짜 역할을 잘 했다면 이미 보조금 자체가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죠. 이번에만 이랬다면 지켜보자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이런 게 아니라고요. 자국기업 보호 명분은 항상 내세우는데 정작 자국기업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가격 경쟁을 간접적으로 일으켜서 기업들 부담을 줄여주되 스스로 보조금 영향권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했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걸 못했습니다. 충전기 보조금도 여전히 논란이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건 뭐다? 직원들이 기후부 발표안을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쭉 검토해보니까 이건 또 논란이 될 것 같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취지랑도 맞지 않아요. 그러면 장관 차원에서 재검토를 지시하고 그렇게 토론과 수정을 거쳐서 정부안이 나왔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장관이 세부적인 걸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발표가 됐고 이걸 여러 유튜버들과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비판을 하니 이걸 들은 국회의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지지를 하고 그제서야 세부적인 배점 문제 같은 걸 발견했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나요? 당장 충전기 보조금만 봐도 토론과 제안을 이미 기후부 내부에서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튜버들이 토론을 주도하고 제안하고 있잖아요. 김성환 장관께서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걸 살펴보셔야 하냐? 실무자들이 진짜 전기차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어떠한 이익관계가 엮여 있지는 않은지 이거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보고요. 이번에만 문제가 됐다면 모르겠지만 매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이걸 또 국회에서 질의해준 덕에 검토 단계로 다시 돌아갔다는 건데요.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온 다음에 그 내용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이겁니다. 장관이 못 본 디테일을 시민들은 봤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스포일러 김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